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며칠 전에 그 당근마켓 백엔드 개발자 관련된 그 영입정보 해설 영상을 올렸더니 그걸 보시고 백땡땡님께서 이제 그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당근마켓 이제 iOS 개발자 영입정보 요걸 좀 알려달라. 뭐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댓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iOS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경험도 없고요. 뭐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어쨌든 좀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한 좀 상담도 같이 함께 요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iOS 쪽에 대해서 개발과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점을 좀, 이 영상 보시는데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고, 혹시 좀 기술적인 부분을 궁금해 하셨다면 이 영상이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상담에 대한 진로 상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 말씀드리는데, 백땡땡님께는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그냥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환경적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어찌됐건 그냥 심호흡 한번 하시고 들으시라. 백땡땡님께서는 저는 별로 좋은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비전공 국비 출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웹 개발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이 단어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보통은 이렇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나는 프론트 개발자예요, 아니면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합니다, 이런 뭘로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경력이 어디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이 없어요. 이 구분 없이 그냥 웹 개발자로 살았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풀스택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풀스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이나 회의가 좀 있어요. 그걸 좋게 보자면 되게 실력이 좋은 거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이두저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두저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느낌이 오시죠? 제가 보기에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약간 좀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OS 개발 같은 경우 지금 7개월 정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는 초보라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비 교육 받으시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맥북 사서 쓰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따라서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남들 따라 맥북을 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맥북이요, 스펙이 좋아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윈도우 계열 장비들을 쓰다가 맥북을 쓰면은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 노트북으로 뭐 이렇게 노래 같은 걸 틀었을 때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면은 같은 영상 소스인데 어떻게 전혀 이렇게까지 달라 보이나 싶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맥북 신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비단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에 이제 그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iOS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결심으로 본인이 이제 뭘 포기해야 되는지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셨어야 되는 거죠. 자, 정말 안 좋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분야를 바꾼다고 하셨죠? 동시에 더 나은 회사로 이직까지 하겠다라고 이걸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분야 바꾸고 더 나은 회사 가고 싶다? 즉, 초보자로 더 나은 회사 취직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스택 웹 개발자 하다가 그것 때려치고 iOS 개발자가 되겠어 결심한 다음에 iOS 개발자로 심지어 더 나은 회사로 가겠다? 이 선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좀 잘못하신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거나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본인 스스로 자신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년 정도 개발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가 초보자 때 몰랐던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 비율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글들하고 지금 블로그를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글들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글쓰기를 잘 하시는 편에 속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본인이 글쓰기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말도 잘 하시는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글 잘 쓴다고 말까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글쓰기는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는 편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런 좀 문무한 도전을 하시다 보니까 서류 면접을 지금 수십 번 이상 탈락했고 지난 1년간 그 결과로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신 거죠. 자, 그럼 본인의 경력상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 한 3년 6개월간 3.5년간 웹 운영 및 유지 보수했다. 제가 왜 이도저도 아니었을 거다. 풀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거는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웹 운영이나 유지 보수의 이 웹 서비스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리눅스 같은 얘기는 빼세요. 나 OS 이런 거 쓸 줄 아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리눅스 쓸 줄 알아요가 뭐 이렇게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한다? 초보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유지 보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면접자들이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해 본 적은 없냐? 아니면 이런 걸 구축하거나 이 구축 과정에서 뭐 그런 경험은 없었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없다라는 말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있는 거 적당히 거기에서 3년 정도 시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거예요. 어쩌면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분야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iOS도 부트캠프 과정 6개월 정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국비 갔죠? 그 다음 부트캠프 또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력서하고 지원 서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을 다듬고 계시다는 얘기로 보여요. 기술 블로그 쓰고 있다. 이거는 장점 맞아요. 이거는 잘하고 계신 거고 글쓰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심지어 그 내용도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 뭔가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기술했거나 이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그거 외에는 조금 나머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어쨌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코딩 테스트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코딩 테스트 있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1번 코딩 테스트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소 300문제 이상 풀어라.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좀 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앱 개발 1일 1커밋 얘기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 서버 운영은 자신이 없어서 파일로 저장한다? 이거는 지금 본인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스스로 자인하신 어떤 거죠. 실제 서버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 꼭 필요한 건데 그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일 1커밋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1일에 1커밋이 뭐예요?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항상 매일 그런 건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정 얘기를 저한테 글을 주셨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지금 저라면 아이폰, 아이패드 동시 지원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그렇게 동시에 대한 장점을 내세우고 싶다면 저라면 구형기기 있죠. 그러니까 구형기기, 그러니까 버전이 낮은 iOS 환경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한 것을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의 어떤 아이폰, 아이패드 기기가 달라진다. 이건 전형적인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고, 구형기기까지 따져가지고 설명 못하면은 이 호환성 문제 바로 발생하는 거고, 사용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서비스 업체 문제를 삼기 때문에 안 됩니다. iOS 신규 개발 프로젝트 겨우 6개월 해보신 게 다죠? 예, 부트캠프 6개월, 그래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 6개월, 그것도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는 아무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객사가 원하는 거, 정해진 거 생각 없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훌륭한 손놀림이 빠른 기능사가 되면 될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느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서 서비스를 고민하고 뭘 다른 걸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Vue.js도 좀 하셨어요? 이것도 뭔가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미루어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새로운 걸 뭘 배우고 어떤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서 크게 글쎄요, 어쩌면은 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를 너무 못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제가 보기에 실력이 없는 편은 아닌데 역량 집중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게 뭐냐, 활동 중 추가하거나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이 와중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유지보수라는 걸 하다 보니 인프라 지식이 부족했다. 이건 누구나 느껴요. 비전공자, 모든 세상의 모든 비전공자가 공통적으로 느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넓고 얕게 외우는 시리즈 만들고 뭐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비전공자예요. 저 전공자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걸 극복하려고 제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공부를 했던 거고, 그걸 정리해서 내린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외우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던 거고, 그거를 외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걸 정리했을까요? 네, 이건 모든 비전공자가 다 느낍니다. 그러면 이거 하자고 지금 쿠버네티스 국비 기전 과정을 뭐 지금 준비하셨는데 이게 좋은 선택이냐? 전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 마세요. 도커 쿠버네티스 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제 네, 그 여기서 인프라도 그러면 도커니까 이제 가상환경 베이스에 대한 인프라 얘기를 이해하고 싶으신 건데, 사실은 CS 지식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럼 도커가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 채널에 도커 관련된 영상들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뭐 CS 지식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게 이런 도커 쿠버네티스 국비 과정 가면 생기냐? 틀렸어요. 여기 가면은 명령어만 죽어라 외우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원론적인 얘기를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 CS 원론이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그러면 아마 같은 문제를 또다시 반복해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난 3.5년은 잊어라. 이제 나 3년 뭐 6개월 동안 뭐 웹 개발자로 살았어요? 잊으세요. 만약에 iOS 개발자로 가기를 끝내 희망하신다면은 이건 없었던 걸로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엔드 개발이든 뭐든 좀 그 자랑스러워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극단적 상황에 뭔가에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SI 업체 갔으면은 좋은 소리 들었을 정도의 그런 걸로는 소위 얘기하시는 네카라쿠베 당토에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냐, 공부해야 되냐 질문하셨는데요. 별거 없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의 뭐가 갖춰지신 분이 2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못 갈 이유가 제가 보기엔 없다. 2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객관적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뭐 그 베이스가 어딘지도 지금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2년 하시면 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물론 이제 대신 죽어라 노력을 하신다는 전제 조건 안에. 자, 그러면 도대체 당근 쪽에서는 그 뭘 영입 정보로 뭘 얼마나 얘기하나 볼까요? 여기 근데 읽어보니까 살벌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우선 대놓고 이제 협박성 발언을 하나 합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여기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그러니까
그 되게 옛날에 유명한 제가 어릴 때 시가 있었는데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홀로선 둘이 만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서 실력 키울 생각 하지 마세요. 실력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오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작가로 데뷔를 한다, 가수로 데뷔를 한다, 뭐 이런 경우라면 데뷔도 될 만큼의 실력을 갖고 여기 오란 얘기예요. 여기에 너 같은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함께 이제 서로를 살펴주면서 성장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네가 합류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어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챕터에 묶여서 구성된다는 게. 자, 여기에 진짜 살벌하게 대놓고 써있죠. 완성도 높은 앱을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완성도라고 해서 설명한 게 두 가지예요. 안정성하고 완성도.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정성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아주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근마켓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 웹이 아니라 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완성도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당근마켓이 별로 좋지 않아 라는 느낌을 절대 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만들고 있는 게 명품이니까요. 명품 엔지니어링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오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큰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잘못되면 예, 뭐 신버전 앱 한번 뭐 업데이트 잘못했다가 사고 나면은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뭐 앱에 대한 뭐 기술 정도만 논해 가지고는 예,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초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지간한 경력자가 아니고서는 오지 말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네,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 하는 말이 1. 엔지니어링 데이, 2. 코드 리뷰, 3. 테크톡 등 활동을 해서 뭐 기술 도메인, 서로의 기술과 도메인 지식을 공유한다.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한다. 그러면 여기에 껴들어가서 같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얘기가 뒤에 하나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iOS 개발자로서 나 이제 좀 할만해, 자신감 뿜뿜해? 그럼 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iOS 개발에 대해서 말발로 앉을 자신 있어? 그럴 만큼 너 실력 있어? 그런 사람 와. 그러면 너가 성장하게 도울게. 너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줘. 이런 말인 거죠. 자, 말은 쉽습니다. 당근 마켓에 있는 iOS 개발을 함께 한대요. 네, 그 쉽죠. 말은 참 이런 업무 합니다. 업무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를 전담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네요. 전담한다는 얘기는요, 책임도 너네가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근 서비스를 도울 수 있는 이라고 돼 있고 뭐 한대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기획하고 개발한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코드를 어디에 릴리즈 했을 때도 그러면 전 지구인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토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지적질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라이브러리를 등록한 게 당근 개발자다 이래버리면은 그 욕을 당근이 같이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근 내부에서도 최대한 좀 이런 부분에 이슈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데이, 테크톡 뭐 활동에도 참여하네 이러는데 그냥 그 나의 코드를 세상 만천하에 열어놓고 코딩해도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 코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오시라는 뜻입니다. 뭐 이제 그런 뜻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 iOS 개발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영입정 보니까 경력자 찾으시는 것 같은데 3년 이상의 준하는 실력을 갖는 사람 찾는다. 쉽게 말해서 iOS 가지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숙성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예 레퍼런스 어지간한 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정도 돼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 이런 거 봅니다. 여기에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보면은 기술 중심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갖는다. 그러니까 기술쟁이들의 문제점이 거기 있거든요. 이 얼마나 뭐 아름다운 코드인가. 그 아름다운 코드인지 아닌지 그거를 당근마켓 앱 사용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술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되도 않는 것 같고 쓸데없이 기술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사용자 중심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 UI 넘어서 이제 뭐 CX를 논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이제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파트에서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고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분,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블한 코드 작업에 익숙하다. 이거가 뭔 뜻이냐면은 테스터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모바일 쪽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디자인 패턴 중에 이제 MVC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따지는데 요게 따져보면은 모델이 있고 뷰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뷰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UI죠. UI에 해당되는 걸 것이고 이 모델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요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뭐 제어 체계, 비즈니스 로직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로직이다라고 말하는 걸 UI에 섞어버리거나 데이터 입출력 부분을 무슨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부분들을 따로 떼야 되는데 그걸 뭐 다른 어딘가에 섞어버린다거나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능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UI적인 요소들은 완벽하게 분리한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둘을.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을 어떤 또 단위로 쪼갤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배워왔었어야 될까? 그러니까 나 iOS 관련돼 가지고 앱 개발 6개월 국비 다녔고요.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테스터블한 코드 작업에 익숙하다라는 게 요거 쪼개는 게 이게 말은 쉽지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함수 하나만 해도 그래요. 함수를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대화가 기술인지 철학인지 헷갈릴 정도로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돼요. 자, 이런 분이면 더 좋겠다고 하죠. 대규모 서비스를 개발해 보신 분, 이런 거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대규모 서비스라는 걸 열어보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별 말도 안 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iOS 앱이다라고 한정 짓자면 저는 여기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다양한 기기. 그나마 애플은 좀 낫잖아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기기의 온갖 버전의 환경, 상태에서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모두 지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려면 어떤 기능 하나를 써서 될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뭘 좀 포기해야 되거든요. 최신 장비에서 어떤 뭐가 되고 하지만 구형 장비 때문에 그걸 안 쓰고 그거 비슷하게 뭐가 되게 할 방법은 없는지, 리소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쓸 건지 온갖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해봤거나 이런 거 해봤으면 보유하신 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픈소스라는 게 그래요. 내가 열어서 남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코드. 네, 뭐 글로벌 서비스 경험, 네, 이거는 뭐 제끼더라도 이거는 네,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 먹을 경우 자신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DI라는 게 뭐 디펜던시 인젝션 이래가지고 뭐 의존성 주입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게 개념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의존 관계 강제와 같아요. 이걸 코드 레벨에서 하는 거죠. 코드 레벨에서. 근데 의존 관계는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의존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속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에 관한 의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립에 관한 의존이 있고요. 사용에 관한 의존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은 그렇다 치고 성립 혹은 존립 같이 묶어가고 사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다녀. 그럼 난 지하철에 대해서 의존적이죠. 그럼 정확하게 해서 지하철한테 구체적으로 의존적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에 대한 의존성일까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OOP 하신 분들이야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문제는 이제 의존성 강제화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코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특히 의존성 그 DI 관련돼 가지고 뭔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스프링에서도 이제 그 백엔드에서도 얘기하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설계 경험이라는 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가장 처음 맞닥뜨리기 때문에 에러라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서비스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본인이 이미 알거든요. 이거 해보면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럼 회사잖아요. 그러면 QA팀이 있을 테니까 이쪽에서 뭔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업무적으로 뭘 하기 좋게, 그렇게 하려면 나 뭐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인데 이 말 하게 되거든요. 테스터블한 코드 작업을 해야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건 QA까지는 뭐 논하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참고 얘기 있는데, 도구 뭐 이런 거 쓴다라고 되어 있고, 협업 도구도 보니까 지라도 쓰더라고요. 여긴 또 네, 지라를 쓰고 있네요. 네, 지라 좋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저거 다 써봤어요, 뭐 이런 말은 할 줄 아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앱 개발이다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 안에. 네. 그래서 저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대화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한 뭐 이런 수준을 논할 단계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일단 다시 이제 본인의 걸로 돌아와서, 저게 안 되면 일단 여기 네카라쿠베 지금 뭐 여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iOS 개발자라면 뭐 제가 보기에 당근이 이 정도 요구했다 그러면 뭐 네카라쿠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을 거예요. 뭐 다를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네,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 정도 시간 걸릴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든 여기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빨리 제대로 된 서비스 한번 오픈할 생각 하시고요. 심지어 그 웹 개발 하셨잖아요. 그러면 백엔드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앱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런칭을 해본다거나, 뭐 하다못해 이걸,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지금 본인이 했던 경험을 살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그 당근 쪽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해설을 달아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본인, 이 백땡땡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뭘 보완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뭐 이제 백땡땡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도 뭐 제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특히 앱 개발 이 GUI 쪽이요, 그 뭐 간단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잘 만들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생각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백엔드는 CPU랑 친해지면 그만이지만, 이 GUI나 앱 같은 거 만들려면 일단 사람의 뇌로 CPU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 반대이거나 CPU의 사고력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이거나, 그러니까 그 둘의 매개를 같이 해줘야 되니 양쪽을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이해가 양쪽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UI는 특히
그리고 이거 GUI는요, 이 비동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UI라는 걸 절대 또 락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멀티 스레딩 개념으로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비동기적 방식으로 가야 될 거냐인데, 앱이라는 게 다 가상화되는 게 일반적이고 기본적이고, 모든 어떤 그 내부 입출력이라는 거는 어떤 서브 시스템이나 운영체제한테 맡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늘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고. 네, 그래서 사용자 수준의 그 높은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앱 써보면 알잖아요. 아, 겁나 불편하네. 이거 뭐 누가 만들어도 이따구로 만들었냐 이제 욕할 수 있잖아요. 욕도 열심히 그렇게 하셔서 남 지적질도 하시고, 내가 뭔가 만들면서 나는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런 지적이 안 먹힐 만큼 퍼펙트하게 할 자신 있다. 2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어찌됐건 그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각오는 정말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속상한 마음은 이 백땡땡님 이 영상 딱 보시고 속상한 마음은 딱 오늘까지만, 그리고 그냥 저 맥주 한잔 하셔도 좋고요. 그냥 딱 이제 마음을 정리하세요. 빨리 어떻게 할 거냐, 나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가장 나한테 좋은 선택으로 의사결정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 보내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